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보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같이 못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또 이번 주도 제가 내일 일정이 있어서 혹시 못 올까봐 한번 영상을 남기고, 다음 주에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또 주제가 있다면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깥에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저녁을 해서 날씨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날씨가 좋아진 건지, 이제 비도 오고, 그리고 뭔가 미세먼지도 좋고, 그래서 저는 집에 왔을 때 어머니랑 좀 고사리도 좀 많이 꺾었던 것 같아요. 고사리도 많이 꺾고 말리고, 집에서 뭐 집 청소도 좀 하고요. 왜냐 아무래도 이게 시골집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쩌면 레지스트리가 쌓여가요. 왜냐면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수거도 계속하고 뭔가 이렇게 버리는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만, 시골은 그렇게 버리는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뭐 요즘에는 진짜 놀랍게도 분리수거도 하고 종량제 봉투도 쓰는 시골에서 그런 거를 좀 보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이런 그런 것도 같이 하지만, 그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이제 한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그 버리는 거에 익숙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좀 필요 없는 거는 막 버리고 이러면서 옛날 그 사진들도 찾으면서 좀 그 집에서 조금 뭔가 정리도 해가며 뭔가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5일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쉬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쉬는 날에 한번 바깥의 풍경도 보고 그리고 여유를 좀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요일이잖아요. 이게 아마 수요일 날 쉬어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중간에 그 월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일하는 게 체감이 달라요. 중간에 조금 쉰다는 게. 제가 군인이었을 때 그 수요일 오후는 전투체육 시간이라고 운동도 하고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무를 할 때 좀 밸런스를 맞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번 오늘 하여튼 제가 최근에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음, 그 군인이 끝나고 백수가 됐는데, 이게 백수가 정말 과로사 하는 것처럼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고사리도 꺾고 집에서 정리정돈도 하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생각할 볼 것도 생각해보고 하니까, 참 이게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해보니까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같이 했을까라는 어, 생각도 갖게 되고, 다음에 또 내가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 못 만나서 한번 이제 영상으로만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 아,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 그리고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늘 또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침묵이라는 거 있잖아요. 침묵이라는 뭐 먹을 거 앞에 두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침묵은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기다림으로 될 수 있으니까, 기다림을 보면 참 그게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변하잖아요. 그 어떤 주식에서 파동이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변하니까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내가 뭐 변하지 않으면, 뭐 어떤 사람은 슬럼프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변하지 않으면 드럽게 힘들어요. 이게 드럽게. 그러니까 이게 이 변동성이 없는 삶 속에서 내가 그것에서 하나를 생각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침묵을 깨는 방법으로 경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요즘엔 뭐 대코인의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대코인의 시대를 덮을 만큼 대경쟁의 시대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유치원도 지금 유치원에서도 뭐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보고 뭐 누구보다 또 우수해야 하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죠. 전 초등학교 때 항상 이제 졸업할 때 교육감상을 타야겠다. 그게 각 학교 1등만 주는 상이거든요. 그걸 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뭐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고등학교는 요즘 고등학생도 그렇겠지만 매월 모의고사를 보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한 학기에 또 다음 학기에 이은 시험까지 정말 그 등수 이런 경쟁이 사람을 그때마다 긴장시키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게 긴장을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그 느껴지는 그 호르몬들이 우리를 좀 늙게 하거든요. 사실 상식 그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장이 좀 풀어질 쯤에 다시 또 긴장이 찾아오고, 어쩌면 우리가 이 침묵을 깨는 방법으로 경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어떤 시험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회사에 소속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소속돼 있는 과정에서 꼭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느끼고, 저도 그 경쟁 속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과연 내가 나라는 자신이 그 경쟁 구도 안에서 나를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투자에서도 우리가 막 경쟁해가지고 뭐 남들보다 많이 벌려고 하고 남들보다 좋은 종목 찾으려고 하고, 하루 후는 그 하루 만에 상한가를 꼭 맞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종목 따라잡으려고 하고, 이런 건 사실 투자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워렌 버핏도 그 월스트리트에 있지 않고 오마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것처럼, 우리가 경쟁을 하는 투자자는 생각보다 투자의 시장에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쟁을 벗어나는 것이 투자라면 우리 삶도 어쩌면 경쟁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누구보다 앞서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 그쵸? 초고속으로. 왜 마치 고속도로처럼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고 나면 크게 죽는 곳이 고속도로에 빨리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평균 그 좀 속도가 낮은 그 도로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더라도 막 엄청 큰 사고 있잖아요. 대형 사고. 이런 것 좀 터지기 힘들잖아요. 왜? 서로가 조심하고 좌우를 살피고 가니까. 근데 고속도로는 너무 빠르니까 좌우도 살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앞만 봐야 돼. 앞을 안 보면 이게 부딪히거나 잘못해서 내가 전복되고 1차, 2차, 3차 사고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인명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 달릴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경쟁의 시대는 어쩌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 안에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고속도로 가기 위해서 항상 톨게이트를 거쳐야만 하고 주변 경치를 보지 않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선에 대한 그 고속도로들은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요. 너무 경쟁을 하다 보고 그 직선만 달리다 보면 사람이 순간 지루해져서 졸리게 되거든요. 고속도로 가면 계속 졸음운전이 많이 있죠. 이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침묵을 깨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지만, 경쟁으로 빠르게 가려고. 하지만 경쟁 안에서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삶은. 그러면서 한순간 눈을 감았다 뜰 때는 이미 내 차는 다른 차와 함께 부딪혀 있고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경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경쟁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경쟁 속에서 벗어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을 이제 99명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근데 99명이 다 이렇게 책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런 책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100명이 이거를 컵인 줄 알지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옛날에 뭐 장학 퀴즈나 이렇게 대형 게임을 하잖아요. 대형 게임을 하면은 앞 사람이 막 자신 있게 써요. 답이 A인데 B라고 쓰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B라고 다 베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서 이렇게 그 퀴즈를 내면은 한 뭉탱이씩 나눠요. 뭐 A, B, C, D.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막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틀리는 거야. 자기가 이제 이게 답인 줄 알아도. 그런 군중 심리 속에서 우리가 아마 그 답을 알고 있어도 경쟁에서 벗어나는 거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그 케미 토요일, 목요일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모임이 대체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건 뭐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은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맨날 영화 보고 영화에 대한 감상하고 내가 영화 이거 왜 보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되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는 계속 경쟁 사회 속에서만 이해를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항상 5번 중에 한 번이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그 5번 중에 하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경쟁을 벗어나서 사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생각해 보면은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경쟁이라고 보지만 사실 일본인들하고 경쟁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 거의 항상 탑 클래스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과연 고니시 유기나카 그 소소행장이라고 부르는 아니면 가토 기요마사 이런 사람하고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전장에 임했을까요? 아니면 그 조선의 민중을 위해서 이 민중을 위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에 임했을까요? 그분들이 아마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지 않고 역사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자기만의 뜻을 가지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규합하고 모을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고 좋은 정보 고르려고 하고 이러면 아마 지속하지 못할 거고 결국 큰 수익률을 얻었어도 아까 직선이라고 했죠. 빠른 건 결국 직선은 부러지기 쉽죠. 우리는 경쟁에서 피해가는 곡선이 돼가는 투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무래도 하루를 어제를 직선으로 살았다면 오늘 하루만큼 그리고 오늘 하루에 1시간 어쩌면 1분까지도 한번 경쟁에서 좀 벗어나는 곡선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이게 백수가 너무 바쁜가 보네요. 네, 바쁜 하루는 어쩌면 경쟁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게 자기의 뜻을 위해서 바쁜 거는 아마 다른 의미의 경쟁이 아닌 자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바쁜 와중에 그리고 오늘 쉬는 나중에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이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